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1948년 8월 15일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입니다. 건국절이냐 아니면 정부 수립일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보내드신 자료들, 유튜브 영상 발췌본이나 FAQ, 브리핑 자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948년 이날을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탄생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1919년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성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쟁점부터 짚어보죠. 1948년 8월 15일을 왜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이걸 실질적으로 갖춘 게 바로 이때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전의 임시정부 시기는 사실상 이런 요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 통치력을 행사하는 국가 시스템이 1948년에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실질적인 국가 시스템의 시작.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FAQ 자료 같은 데서 보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연설이나 발언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신 사례가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런 용례도 있었군요. 그런데 반대로 정부 수립일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완전히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거죠. 1919년 임시정부의 존재, 그리고 그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에 아주 큰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쪽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근거는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에요. 헌법 전문이요? 네.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건 이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런 비판이 자료 곳곳에서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의 충돌, 이게 가장 큰 반론 중 하나군요. 네. 그 외에도 건국절 주장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던데요. 특히 독립운동사나 임시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 우려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임시정부가 그냥 이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제사회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애국공채 같은 걸 발행하거나 독립이연금을 모금하는 재정활동도 하고 나름의 행정조직을 갖추고 운영하려 했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FAQ 자료에서는 프랑스 망명정부 사례 같은 걸 들면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권을 행사하려 했던 임시정부의 노력을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던데 바로 친일파 관련 문제입니다.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잡으면 이 과거사 청산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브리핑 자료 같은 걸 보면요. 만약 1948년을 건국으로 딱 정해버리면 그 이전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가 상대적으로 좀 흐릿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건국 공로자로 미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비판인 거죠. 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게 결국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좀 희석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영토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버리면 이게 분단을 기정사실화라는 셈이고 또 헌법에 명시된 영토 조항,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라는 조항과도 모순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북한에게 정통성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독도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오는데요. 1948년 건국 당시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명백하게 포함되었냐 하는 문제에서 만약 그 시점을 건국으로 보면 나중에 영유권 주장에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거죠. 결국 남한만의 건국이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영토 주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이 정통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남북한 중에 어느 쪽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진행 중인 질문인데요. 네, 자료들도 그 점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남북 간의 정통성 문제는 어느 한쪽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에 우리 미래 세대가 평가할 부분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이렇게까지 본격화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건국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좀 기폭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용어를 혼용해서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2008년에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면서부터 이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아주 첨예한 이념 대립, 또 역사관 대립의 장으로 확 떠오르게 된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결국 1948년 8월 15일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단순한 이름 짓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또 헌법의 정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이라는 미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는 1919년부터 이어져 온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건국이라는 용어는 1948년의 어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실질적인 국가 형성이라는 측면을 더 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역사의 이야기, 다른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논쟁 자체가 우리가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일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여러 관점과 근거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1948년 8월 15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딛고 서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